상당히 전망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F-21은 서방 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4.5세대 항공기입니다. 격추돼서 떨어진 라팔이라든가 유로파이터가 개발된 이후에 4세대, 4.5세대 항공기 중에서 가장 최신에 개발된 항공기는 우리의 KF-21 뿐이 없습니다. 엔진 개발 국산화에 성공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실망스럽지만 당장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엔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KF-21에 달고 있는 엔진을 다 이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KF-21을 좀 더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한 엔진을 장착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의 크기라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된 KF-21은 F414 엔진의 크기와 부피에 맞게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F414 엔진과 똑같이 만들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개발한 엔진을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랜저 엔진을 소나타에다가 바꿔 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 엔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좀 개조한다든가 새롭게 개발한다든가 이런 어떤 부수적인 또 연구 개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엔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정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KF-21을 우리가 새로 개발한 엔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개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용 대 효과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레가시들을 개조해서 이것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엔진을 개발한다 해도 경제적인 어떤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했을 때는 KF-21처럼 엔진을 사오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우리가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거나 KF-21을 개조 개발해서 우리 엔진을 쓴 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했을 때 그럴 때는 지금 KF-21을 수출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엔진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엔진의 그 핵심 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핵심 코어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엔진으로 다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 F404 엔진입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F414 엔진입니다. 뭔가 좀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F404 엔진을 토대로 해서 그 핵심 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한 것이 F414 엔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가 터보팬 엔진을 개발을 한다면 그것을 또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추력을 가진 새로운 엔진을 또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엔진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캐나다의 미국과 관계 악화로 인한 KF-21 언급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K방산의 우수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는 저희가 작전 요구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RO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전 요구 성능에 따라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우리 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이 대단히 높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작전 요구 성능이 충족하는지 시험 평가를 할 때 많은 무기체계들이 성능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불합격 판정을 받는 무기체들이 많고 그것을 다시 성능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합격 판정을 받는 무기체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방산업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의 요구 성능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K방산이 이렇게 우수하게 된 것은 그러한 요구 성능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군이 또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또 섬세합니다.
아주 사소하다라고 느낄 만한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든다면 레이더에 들어가 있는 심볼의 형태, 이러한 심볼의 형태도 적기를 세모로 표시했다면 야, 그거 아니야, 동그라미로 해줘, 색깔은 빨간 걸로 해줘 라든가 아주 세밀한 것부터 우리 군이 요구를 하거든요. 군이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러한 것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한때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면 미국하고 한국이 동시에 상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어떤 호응도를 보고 해외로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든가 전자장비도 마찬가지. 우선 한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것의 성능을 보고 한국 커스터머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보고 또 새롭게 고쳐서 제품을 내놓는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 베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대단히 까다로워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그런 측면에 지금 수십 년 동안 많이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방산 무기 체계들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신속한 후속 군수 지원입니다. 그 해외에서 저희가 그 수출을 한 다음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라든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신속하게 그 제작사에서 파견이 돼서 그 나라 군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것도 역시 우리 군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제작사들이 전방으로 빨리 출동해서 또 수정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방산업체들의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할 때에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을 그 나라에서 해준다든가 혹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든가, 그것들이 일부 미국,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서방 국가들보다는 상당히 조금 유연한 그런 자세로 수출을 할 때 임하기 때문에 우리 방산이 그렇게 해외에 많이 수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KF21의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전망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F21은 서방 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4.5세대 항공기입니다. 지금 그 격추돼서 떨어진 라팔이라든가 유로파이터가 개발된 이후에 새로운 항공기가 개발된 거는 F-35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35는 5세대 항공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세대, 4.5세대 항공기 중에서 가장 최신에 개발된 항공기는 우리의 KF-21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성능이 확장된 가능성이 가장 큰 항공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유로파이터, 라팔 뭐 이런 항공기보다는 상당히 구매 비용이 쌀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 비용도 훨씬 더 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F-35를 구매하고 싶은 국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F-35는 미국이 아무 국가에나 파는 그런 항공기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상당히 정치적으로다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국가일 것이고요. 특히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F-35를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내에 스텔스 항공기를 갖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하나뿐인데, 만약에 거기다가 F-35를 팔게 되면 중동 영내의 역학구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절대 팔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저피탑 능력이 좋은 우리 KF-21이 그 나라들의 대상 기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동남아시아도 F-35를 구매할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비싸고 그 F-35를 사용할 만큼의 위협되는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F-35를 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F-35를 만약에 미국이 어느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특정 국가에 F-35를 주게 되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역학구도가 깨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미국도 F-35는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이쪽이 우리의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K 방산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국내적으로 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그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KF-21 초도양산 40대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서 초도양산 1차 생산은 20대뿐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초도양산 두 번째 계약분 20대가 아마 6월 정도에 계약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것이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렇게 계약이 되게 되면 우리 국내 협력업체라든가 이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또 준비를 하고 생산을 하겠죠. 그것이 하나의 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한 10월 정도에 사업이 착수가 돼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32년에 그것이 개발이 끝나고 양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포탄들을 요격할 수 있는 그 한국형 아이언돔이 사업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개발이 진척이 돼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소위 LSAM에 대한 그런 사업 진척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로 관심 갖게 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K방산이 이제 넘어가야 될 산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폴란드의 FA50이라든가 K2 전차, 그 밖에 그 동구권 국가의 K9 뭐 이런 것들을 팔면서 상당히 우리 K방산이 고무가 돼 있었고, 앞으로 유럽까지도 우리가 유럽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야, 유럽은 너희들이 책임져, 그리고 나토에다가 돈 많이 내지 않으면은 우리 뭐 손 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EU에서는 최근에 EU 재무장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독일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들도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꿈의 시장이 오히려 그 유럽이 자체 생산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이 그런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하고 기존에 있던 생산 라인들을 복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폴란드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기 사오는 것에 대한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EU 영내에서 생산되는 무기 체계를 사오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그것들을 또 다른 나라에 팔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K방산의 경쟁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가 협력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이 그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